원비디에서 공매물건 입찰 방법을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보면 그 원비디에서 공매물건 입찰 방법을 종합 정리해서 원비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공매물건을 종류별로 검색하는 방법. 그래서 원비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용도별 검색을 해가지고 부동산 또는 동산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렇게 온비도 화면에서 용도별 검색을 통해서 공매물 검색하게 되는데 이 용도별 검색 부동산을 공매물건별로 검색하는 방법. 이런 경우 온비드 상단에서 부동산 또는 동산을 선택해서 여기서 이 내용에서 부동산을 선택해서 검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이 나오면 부동산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물건 검색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상세 조건 이 화면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임대 공매냐 매각 공매냐 아니면 임대 공매하고 매각 모두를 본다면 전체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전체를. 또 입찰 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입찰 들어가고 싶어는 보관 장소 이제 보면 공매 물건 소재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산 구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택을 해서 물건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입찰할 물건을 찾아서 이 권리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입찰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대리 또는 공동으로 입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입찰서 작성 및 제출 화면에서 입찰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 또는 공동일 때 를 체크한 다음에 입찰서를 작성하면 된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실제적으로 온비디에서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보면 그러면 이제 온비드를 화면을 누르면 이제 지금같이 이제 온비드 화면이 뜨겠죠. 온비드 화면을 열어봤습니다. 이게 온비드 화면이라면 로그인 지금 로그 아웃 상태니까 제가 로그인 한 겁니다. 이렇게 로그인 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부동산을 선택할 수도 있고 동산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부동산을 선택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이 물건을 갖다가 클릭하게 되면 여기서 물건 검색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물건 상세 검색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임대 물건을 선택하려면 여기를 체크하면 되는 거고요. 매각 공매 물건을 선택하려면 여기 선택하면 되는 거고. 화면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잘 보이시죠? 그러니까 전체를 선택하면 매각이나 임대 공매를 모두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가 매각 공매를 찾고 싶다면 매각만 놓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입찰 기간이 있습니다. 입찰 기간은 달력과 같이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에 자동으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이걸 좀 늘리겠다. 그러면 12월 한 31일까지 하겠다면 31일까지 한 다음에 용도 선택을 해서 토지 주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여기서 보면 주소를 해서 도로명으로 할 수도 있고 지번위로 할 수도 있고 지번위로 했는데 주소를 서울시로 한다면 서울시 또는 서초구면 서초구 이렇게 구로구면 구로구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서울시면 서울시로 이제 이게 아니면 서울시만 선택해서 암재산을 갖다 선택을 한다. 그러면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진행되는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물건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단독주택 또는 여기 보면 다른 걸 보겠다. 물건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뒤로 가가지고 또는 이번에는 암재산인데 이번에는 이제 암재산이 아니라 국유재산이나 또는 공유재산, 신탁재산 이런 것들을 다 선택하고 싶다면 여기를 누르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지번을 서울이면 서울을 갖다 선택을 하게 되면 검색을 누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물건을 찾고자 하는 물건들이 나오죠. 쭉 가다 보면 여기 물건이 많이 나와 있죠.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면 이제 또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임대 물건 나오니까 제가 너무 많으니까 요거를 매각으로만 한정하고 날짜는 12월 30일까지 하고 지번을 서울시에 있는 지번으로 하고 이제 국유재산, 공유재산,
기타 재산, 금강, 금융권, 담보재산만 해서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다 보면 좀 넘은 게 여기 보면 강제구 여기 고덕동 안암 아파트가 있죠. 이 아파트를 보면 이와 같이 이제 보면 이거는 이제 희망 임대주택 위탁관리부 부동산에서 선택하게 되는 건데 여기 보면은 6억 3천인데 이런 경우는 뭐 한 가격이 8억 정도 가죠. 7억에서 8억 가니까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거죠. 이렇게 물건을 찾아서 우리가 권리 분석을 이제 하고 입찰에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제 그런데 이런 물건을 본인이 입찰하는 경우 지금은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보면 여기서 보듯이 지금은 이제 입찰 기간이 2018년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이니까 지금 입찰 기간이 아니니까 여기에 입찰이라는 표시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입찰 기간 때 입찰이 표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보면 본인이 입찰하는 경우 본인이 입찰하는 경우는 이렇게 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서 입찰 방법과 본인이 입찰하는 경우 대리 입찰하는 거 공동 입찰 이런 거 체크해서 입찰에 참여하면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미 많이 제가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을 많이 했고 이미 유튜브에서 동영상으로 많이 그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만 보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리고 대리 입찰할 때 입찰하는 방법 또는 이 공동으로 입찰하는 법 같은 것도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작성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더 알고 싶다면 지금 적혀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공동으로 입찰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입찰서 작성 및 제출하면서 입찰 방법을 본인 대리 입찰, 공동 입찰할 때 공동 입찰을 V 체크하고 입찰 정보 등록 하단에 입찰자 조회 또는 입찰 정보 직접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입찰자 이 정보를 입력한다. 이후 나머지 입찰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본인 입찰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같이 진행하면 된다. 이 공동 입찰서를 제출했다면 올바른 공동 입찰이 되기 위해서는 대표 입찰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자서명 방식으로 온비디에서 전자서명 또는 서류 제출 방식으로 입찰 마감 시간인 수요일 17시 정각까지 인감이 날인된 공동 입찰서와 인감 증명서를 등기부 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직접 송달 방문해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온비도 하면서 공동으로 입찰하는 방법은 챕부터 3에서 5번 입찰할 공매물건에서 입찰서 제출과 입찰 보증금 납부로 해서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입찰 참여 방법과 입찰 참여 횟수는 이렇게 암지상 공매 같은 경우나 또 이런 분들은 또는 다른 공매 같은 경우는 이 공매 공고를 보면 입찰 참여수를 2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 특히 암지상 공매 같은 2회 이상 입찰이 가능하니까 이런 경우는 2번 이상, 즉 뭐 5번도 입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방법에서 입찰서만 제출하고 입찰 보증금 납부하지 할 때는 무조건 입찰서만 제출한 데에서 입찰 보증금을 납부한 것만 유효한 거죠. 왜냐면 입찰서를 5번 집어넣었다고 해도 다 5번의 가상계좌가 다 틀립니다.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이 입찰 금액에 그 가상계좌에 입금시키면 그거는 이제 유효한 입찰이 되고 나머지 4개의 입찰은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그리고 이번에는 뭐냐면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 보증까지 다 납부했다. 이랬을 때에는 그거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서 제출하고 입찰 보증을 납부하는 건 유효하지만 그보다 낮은 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가장 높은 가격으로 쓴 것이 낙찰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찰서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입찰 보증금을 입금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심사숙고해서 입찰서와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입찰 참여 방법과 입찰 횟수가 2회 이상 얼마든지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 보증금을 월요일 10시부터 수요일 5시까지 입찰서를 여러 번 집어쓰고 또 그 여러 번에 대해서 입찰 보증금 납부할 수 있는데 먼저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 보증금을 납부한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쓴 거는 의미가 없다. 어차피 그거는 이제 유찰자의 권리를 갖게 되니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 암리상 공매의 입찰 절차는 암리상 기간 입찰로서 월요일 10시부터 수요일 5시까지 3일간의 입찰 기한이 주어지는데 입찰 결과는 다음날 목요일 11시에 공표하게 되고 이때 매각 결정과 확정은 3일 후인 월요일 10시에 정각에 이루어진다. 또 이게 공매 물건별로 입찰 참여 횟수가 제한이 있는데 이 구기산 공매나 이용기간 공매 등은 1회만 입찰이 가능하다.
인터넷 공매 물건에서 부기자 이용기한이 공매를 제외하고 나머지 암지상 공매나 수탁자산 공매, 유자산 공매는 2회 이상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입찰서를 제출하고 몇 번이라도 100번이라도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 보증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입찰서만 제출한 상태에서는 동일 물건의 재입찰하는 경우는 입찰 보증을 납부와 계좌에 가상 계좌에 입금한 입찰만 유효하고 나머지는 무효가 된다. 또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 보증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동일 물건에 대해 재입찰하는 경우에는 낙찰 대상 물건은 그 입찰 물건이 중 높은 것만 입찰하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만 하게 되고, 이 공매 입찰 보증금은 2016년 1월부터는 바뀌어가지고 최초 공매 공고원에서 물건에서 매각 예정 금액이 최저가의 100분의 10이다. 100분의 10으로 하도록 해서 경매처럼 최저가의 10%, 내가 얼마에 낙찰 왔든 상관없이 최저가의 10%만 했다.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 더 써가지고 입찰 보증을 모수되는 것을 없도록 했다. 그리고 입찰 보증금을 납부할 때에는 1,000만 원 이상 이하일 때는 일시 납부해야 된다. 1,00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는 여러 번에 나서 수요일 날 5시까지 입찰 보증금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까지 이제 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입찰 보증금 처리 방법은 모수돼서 모수가 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까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입찰, 그리고 첫 공매 물건이 첫 입찰과 유찰된 물건에 대해서 새 공매가 진행되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1회부터 6회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매각 절차가 진행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입찰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처럼 이렇게 온미디에서 공매물건 입찰 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제 간단히 살펴봤고, 이러한 입찰을 실질적으로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 번 입찰 방법을 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매를 입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